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현재 미국 대선을 위한 행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는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 갔었습니다. 요 며칠 이 화두는 아마 절대 대부분, 특히는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요즘 나누고 있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웹사이트에도 이에 관한 각종 비디오와 사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맥도날드 소고기 사령관이 되다 라는 표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트위터에 약 20초 정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맥도날드에 도착한 트럼프가 저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나는 실은 줄곧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본인이 맥도날드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는 전혀 일한 적 없지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틱톡에 올라온 이 동영상이 트럼프의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오고 30분 만에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트럼프의 맥도날드 깜짝 방문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발한 움직임은 상대방을 풍자하고 유권자들과 가까워지는 추진력을 구축하는 매우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선거에서 모든 캠페인이 모두 당선을 위한 쇼를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곳저곳을 방문해 유권자들과 악수도 하기도 하고요.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음식 주문하는 손님들이 트럼프와 주고받는 짧은 대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 커플 중에 빨간 셔츠를 입은 남성이 우리와 같은 평민 백성이 당신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트럼프가 답합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도인 여자분은 우리를 위해 총알을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엄마와 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그 엄마가 트럼프에게 대통령님 미국이 브라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 역시 인터넷상에서 굉장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바로 브라질서 이민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성공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서민들의 가장 직관적인 생각과 반응들을 느끼고 귀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브라질에서 이민 온 이 여성분의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매우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즉, 여기 미국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는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위험을 종합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브라질이나 중국과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나 극좌파 세력이 통치하는 권위적인 나라에서 자유 없이 살다 온 이민자들은 비교가 있기에 또다시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미국의 자유와 기회 그리고 정의를 더욱 더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한 이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이념은 점점 더 가파르게 사회주의를 향하고 정부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로써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들은 아마 천천히 침식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날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는 이번 대선 유세에서 또 한 번의 특별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일론 머스크의 펜실버니아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며칠 동안 펜실베니아에서 1년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가 펜실베니아에서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주목을 끌만한 일입니다. 머스크는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기타 여러 스윙주에 있는 유권자가 투표 참여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사람은 47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머스크는 현재 모두를 놀래키는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10월 19일부터 선거일인 11월 5일까지 17일 동안 무릇 6개의 스윙주에 있는 등록한 유권자 중에 그의 아메리카 슈퍼팩이라는 청원서에 사인한 사람 중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무작위 추첨에 당첨된 사람은 100만 불이라는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2조를 지지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수정안입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면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정당 방위에 사용될 때에는 반대로 생명을 구하는 무엇보다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합법적인 무기 매매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SNS를 통해 불법 매매도 대량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단순히 총기 소유를 막고 총을 정부에서 회수하면 이는 단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기만 정부가 회수할 뿐 그 외 나머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총기들은 그대로 범법자들 손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미국인들을 여러 범죄의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약속을 지켜 그의 최근 계획에 따라 이미 3명의 백만장자를 배출했습니다. 머스크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번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그의 두 글자 올인을 반짝 쇼가 아닌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이와 같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의 소셜미디어인 X 플랫폼이나 트위터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류 언론은 그의 펜실베니아와 스윙주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미디어에서 더 많은 정보 채널을 통해 보도하게끔 하려고 빅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예상대로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들 6개 스윙주로는 미시간주와 펜실버니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와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지막으로 조지아주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6스윙주에 거주하는 등록된 유권자고 머스크의 아메리카 슈퍼팩 청원서에 사인하면 추첨을 통해 $1,000,000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선거법에는 타인의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더러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거나 투표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불인과 수신인 모두 벌금 10,000불이거나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등록을 위해 사람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 상금은 이미 등록했고 그리고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에 한해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입니다. 이와 같은 상금의 형식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겠고요.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의장도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불법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등록한 유권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이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등록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등록을 위해 사람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선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와 같은 움직임은 확실히 여러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머스크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돈으로 유권자 등록을 격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광고에 돈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광고가 아무리 멋지다더라도 결정권은 오직 유권자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법무팀을 갖고 있을 테죠. 그들은 사전에 이미 상세한 분석을 한 뒤 이를 승인했을 것입니다. 머스크는 펜실베니아에서 한 연설에서 몇 가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물건들을 창조하고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실은 정치를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현재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암살당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미국은 매우 근본적인 것에 자신마저 입장을 취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무너지면 그 외의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국경과 안전한 도시 그리고 지출을 자제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고 재산말합니다. 머스크가 온 건 민주당에서 우파로 전환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하면 국경정책으로 인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입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에 그는 국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너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무제한적으로 국경을 넘어 유입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국경에 가보았고 거기서 바로 생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경에서 본 상황들은 마치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월드워드지 좀비 영화의 장면과 흡사하였다고 전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종말을 방불케 하고 있었고 광기와 발광적으로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국경이 없으면 더 이상은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도 현재 미국 사회가 떠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몇몇 스윙주회로의 불법 이민 숫자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300%에서 700%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중 펜실버니아주는 불법 이민자가 240% 증가했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700%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머스크가 말하는 만약 그가 트럼프가 아닌 상대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을 무제한으로 유입하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 이민자들이 스윙주에서 일단 투표 자격이 되면 모두 민주당 한 정당에만 투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스윙 상태 자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 전반이 현재 캘리포니아처럼 일당제 천하가 될 테고, 솔직히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 여전히 미국의 다른 주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미국 전반이 일당제로 바뀌어 이사할 곳이 없다면 삶은 지금의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고, 이것이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리 모두는 안전한 도시를 원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현재 뉴욕 맨해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의 모친과 그 친구분들이 전부 원래는 민주당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사이에 그의 모친의 친구 3명이 모두 맨하튼 거리에서 공격을 당하였고, 그리고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공격당하였지만 주변 아무도 신경 쓰는 이가 없었고 상황을 정리하는 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의 모친과 친구분들 전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정부는 이미 첨단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언론과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미 언론의 자유를 잃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정보조차도 모두 이미 필터링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2020년 대선 당시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 게이트 사건입니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스스로가 청문회에서 인정했듯이 페이스북은 실제로 당시 컴퓨터 게이트에 대한 정보를 숨겼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도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또 발견한 것은 정부가 트위터 플랫폼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로부터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너무 많자 머스크는 나중에 아예 이 이메일들을 트위터에 몇 번으로 나누어 일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트위터 파일입니다. 머스크는 일부 언론인을 통해 트위터 파일들을 대중에 공개하였습니다. 정부 이메일에는 트위터는 정치 인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발언들을 검열하고 삭제할 것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은 민주당 팀과 FBI가 보내온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한이 있는 억압적인 전체주의 국가는 오늘날 정부를 보다 더 크게 만들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극단적인 과도한 규제를 계속합니다. 조지타운 법학 교수인 변호사 존슨 털리가 그의 최근 평론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기업 CEO,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등은 모두 정부의 압력에 무너졌지만 머스크는 물러서지 않고 협박을 거부하였다. 머스크의 이와 같이 트위터의 문서를 공개하는 움직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의 추가적 추진을 제지하였다. 머스크가 말한 적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거나 권력을 준다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신경 안 써. 즉 돈이나 권력 같은 뇌물들로 머스크를 매수할 수 없다입니다. 대신 머스크가 원하는 건 적어도 보편적 가치의 원칙을 준수하자입니다. 이 점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더욱이는 굵직굵직한 큰 비즈니스들을 운영하는 한 사업가에게서는 아주 보기 드문 훌륭한 성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역시 머스크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 역시 한때 발사가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바다의 상어에 부딪힐까봐 부딪히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분석해 증거를 보고 올렸더니 이번에는 고래를 맞힐 확률도 매우 낮다는 것을 증명해 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확률 보고서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정부가 또 웃지 못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로켓이 바다 밑에서 폭발하기라도 해서 고래의 청력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해? 상식을 뒤집는 규제지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그러면 매일 바다에서 운행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들은 전부 고래나 상어와 부딪힐 텐데 어떻게 여태 매일 유유히 바다에서 운행하게 하고 있는지요? 이 같은 상식을 떠난 과잉된 여러 규제들과 방해를 딛고 스페이스X가 탄생한 것임을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연설에서 머스크가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은 당신의 재능과 노력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여야 합니다. 피부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재능과 노력만이 성공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만이 출신이나 학벌 부모백에 상관없이 오직 노력과 재능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매일 합법적 절차 없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들어와 무료로 현 정부가 제공하는 호텔에서 묵고 매달 정부로부터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챙기고 아이들 구호금까지 챙기는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법적 신분으로 열심히 일해가는 미국민들한테 징수한 세금을 상해 한마디 없이 마구 흘려보내는지요? 이는 미 합중국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국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머스크라는 인물은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천재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의 스피치를 들으면 비록 그의 연설 자체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의 언어가 그다지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의 연설에서 그의 생각의 깊이와 오랜 시간 많은 각도로 분석하고 종합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 내용은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